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같이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험금 파트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 보험금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네 가지, 한 네 가지 공식 정도를 기본으로 해서 다 파생이 된다. 그것들에 대한 근거를 한번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제 이거를 좀 이해하시면 보험금 산정하는 거나 뭐 피해율 구하는 부분들은 이 정도 틀에서 품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흔한 예로 저희가 어떻게 자동차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자동차 보험을 만약에 1천만 원짜리 보험을 들으면 보험을 1천만 원짜리 들었는데 피해가 만약에 전부 다 100% 피해가 났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는 이 1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서 만약 예를 들어서 자기 공제 10%, 뭐 20% 이런 걸 공제를 하고 나서 돈을 받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공식이 원래는 1천만 원에서 곱하기 내가 피해가 100%가 났으니까 100% 빼기 내가 자기부담 공제한 뭐 10%나 20% 이게 10% 이렇게 뺀 금액이 이 900만 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흔하게 공식을 암기했던 게 보험 가입 금액 1천만 원에다가 제 피해가 피해율이 되는 거고 여기서 자기부담 비율 되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받는 보험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빼기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거를 변형해서 쓰면 이 앞부분이 손해 빼기 자기부담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같은 공식을 그러니까 100%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한 99% 같은 공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어떠한 상품을 가입할 때 이 정도에 대한 양을 가입을 했어요. 이만큼을 평년 수확량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이만큼을 수확이 가능해. 그럼 이제 이만큼이 감수가 됐으니까 피해가 난 거죠. 이 피해 난 것에 대한 그러니까 보상을 받는 게 우리가 말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에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방법에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수확량을 구하는 거에서 이 감수량을 구하는 것 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기존에 있는 업무방법서나 품목에 대해서는 이거를 구함으로써 이 감수량을 산출해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이걸 구하고 감수량을 이렇게 산출하는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감수량을 구해서 보험금을 산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엔 이 피해율을 구하게 되면 자기부담 비율이나 자기부담금은 예문에서 금방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피해율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최대 보험 가입 금액, 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가입한 양이나 어떤 면적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되는 것들인데 그것들은 예문에서 금방 찾거나 아니면 주어질 확률이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은 금방 찾거나 아니면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에 저희가 피해율을 산출해야 되는데 여기서 피해율 한번 보세요. 피해율. 그러면 피해율을 구하게 되면 손해액도 다 구할 수 있어서 뭐 보험금 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게 평, 수, 미, 평이잖아요. 좀 처음 보시는 분 이제 평년 수확량 빼기 수확량 빼기 미부상 감수량 미부상 감수량에 써줄게요. 이 부분은 미보상 감수량 이걸 한번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체 평에다가 평에서 수학을 빼는 거에다가 한번 가로를 쳐봤어요. 여기다가 미보상 감수량 그러면 사실은 이 전체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는 게 감수량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다시 이걸 변형을 시키면 감수량 즉 피해 난 부분에서
피해가 났지만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피해가 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것을 평년수확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유형이고, 이걸로 구하는 게 가피자로 할 때 그 피해율 산출하는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에는 같은 의미로 가져가는 건데, 먼저 이걸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적과전 종합 2, 적과전 종합 2, 종합 2의 착과감소 보험금액 구하는 공식은 저희가 착, 미, 자, 잠깐만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 멈춰준다. 적과전 종합 2를 보면 적종 2, 저희가 착과감소 보험금 구할 때 착과 감소량이 나오는 거예요. 착, 미보상 감소량, 거기다가 자기부담 감소량을 뺀 값에다가 각각의 가격을 곱하면 이게 이제 보험 가입금액이나 그 가격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보상비율 지금 현재는 50%와 70%로 변경될 예정이니까 결국에는 이 착과 감소량 빼기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내가 부담하는 자기부담 감소량을 빼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적과종합2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평수, 미평을 약간 변형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피해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윗부분이 전반적으로 보면 미보상 감소량이 없다고 하면 전체 감소된 거를 내가 가입 당시에 평년으로 나눠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000을 가입을 했는데 봤더니 이 1000에서 수확량이 한 400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전체는 내가 전체 1000이었는데 피해가 600이 났으니까 이만큼을 피해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 들으니까 이 평년 수확량 개념들은 또 뒤쪽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율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국에는 감수량이냐 이 수확량을 구하느냐 그런 차이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수확량을 구해서 감수량을 가는 걸로 한 번 더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율이 자체적으로 구해지면 그 피해율로서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그래서 피해율이 구해지면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바로 산출하면서 손해액이 나오는 것이라서 같은 루틴인데, 수확량을 구하게 되면 피해율을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공식이 적용되는 거고, 피해율을 구하게 되면 이 피해율을 통해서 이제 손해액의 산정이 바로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결국 이제 피해율을 구하는 게 주 목적이니까 지금 현재 업무방송의 한 90% 이상의 품목은 다 수확량을 통해서 피해율을 산출하는 그런 대부분이 되어 있고, 또 일부 품목들은 피해율을 구해서 손해를 아예 산정을 하는 것들, 한번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수확량을 구해서 구하는 부분들이나 피해, 감수량, 피해량 직접적 구해서 구하는 부분인데, 먼저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과수, 밭작물, 논작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평수, 미평을 쓰는 거니까 평, 수, 미, 평을 사용해서 이 수확량을 이제 구해서 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량을 이제 구해서 하는 부분들을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들어볼게요. 이쪽에 다 써야겠다. 보험 가입금액. 여기 보험 가입금액, 여기 자기 부담 비율. 그러니까 큰 틀은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시고, 만약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산비 보장 밭작물, 생산비 보장 밭작물 이쪽으로 가야겠네요. 공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 거꾸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자기부담금 있죠. 자기부담금.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율
곱하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앞부분에 대한 손해액이 되는 건데, 해당하는 품목 어떤 생산비 보장의 특징에 따라서 이 경과 비율이 들어가 있는 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손해액에서 어떤 경과 비율이 들어가는 품목들은 경과 비율을 차감을 해주고 자기 부담금을 가져간다. 이제 이 생산비 보장 받장물에 대한 특징은 이 부분들이랑 원해 쪽이랑은 거의 유사하니까 같이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같이. 또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과수나 어떤 밭작물이랑은 한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을 함으로써 1년이나 아니면 그 한 작물의 생육 시간 동안에서 그 작물만을 90% 이상을 이제 재배를 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다 끝나게 되는데, 어떠한 생산비 보장 밭작물들은 이런 기간과 돈, 비용에 대해서 같이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계속 돈이 지급이 필요한 거죠. 노동력도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임대료도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작물을 키우기 위한 어떤 비료 같은 거나 작물에 대한 어떤 뭐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이런 비용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보장 생산비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키우기 위해서 이 기간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엔 쭉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준비를 할 거고 이게 나가는 생장하는 기간이 있을 건데,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수확을 계속 하는 기간이 발생할 거잖아요. 이때 수확을 할 때는 이 수확을 하면서 아이고 없어졌다.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생산비 보장이나 원해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비용, 이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보장 생산비라고 용어를 하고 있습니다. 보장 생산비라고 하는 거는 이 작물을 키우는 데 들어가는 일정한 비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어떠한 비료도 줘야 되고 뭐 인건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을 빌렸으면 임대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경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떠한 비용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처음에 파종이나 정식을 해서 쭉 그걸 자라고 하는 데마다 비용이 들어갈 건데, 그래서 결국엔 다 수확을 하고 팔더라도 뭐 배달도 해야 되고 수확하는데 인부도 있어야 될 수도 있고 그걸 보관하는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비용이 끝날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봤더니 어느 정도 순간에 처음에 준비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걸 유지하면서 어떤 이제 생장에 나가는 데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수확을 하더라도 이것도 배송도 해야 되고 보관도 해야 되고 수확하는 데 비용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데요. 어느 순간에 봤더니 수확을 하면서 이 수확한 물건들을 팔면서 이런 비용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앞으로 더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제 판매를 함으로써 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익이 더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 회수가 되는 거. 이게 저희가 흔하게 말하는 보장 생산비라고 하고, 이때 준비기까지 들어가는 비용들이 준비기에 대한 생산비, 그 다음에 이렇게 생장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생장기에 관련된 생산비, 그 다음에 수확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회수가 되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이렇게 해서 수확기에도 이 수확기에 대한 생산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총 세 가지를 다 합친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생산비가 될 거고, 표준 생산비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에 들어간 비용들에서 이 수확기에는 그 물건을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게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생산비에서 이 수확기에 대한 생산비를 빼준 게 저희가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가입에 관련된 보장 생산비라고 이제 일컬는다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 생산비 보장 밭작물도 뿐만 아니라 원예 쪽, 원예나 버섯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 작물에 대한 보험 구한 공식은 똑같습니다. 어떤 재배 면적이나 재배 면적 이렇게 쓰면 안 될까? 이쪽 부분도 보면 이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나 원예 하는 것들도 보면 보험 가입 금액, 제가 업무방송 약간 다르게 작성을 할게요. 곱하기 피해율 이 기본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 시간에 따라서 경과되는 게 이 생산비나 원예 작물의 특징이어서 어떤 경과 비율을 곱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70% 곱하는 게 있고 아예 이런 것들 곱하지 않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품목별로 차이점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자기부담금을 빼죠.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이제 명목상 이 생산비 부담 받장물은 네. 아무튼 이제 자기부담금을 이제 빼주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을 이제 구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가 봤던 이 보험 가입 금액에서 피해를 곱하고 이 부분이 손해액이 되는 거고 품목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품목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경과비율이 들어가거나 70% 곱하거나 아니면 아예 곱하지 않고 이걸로 해서 끝나거나 거기다가 자기부담금을 차감을 해주면 다 끝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구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똑같이 품목에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곱하기 당연히 자기부담 비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이 원회 쪽이나 여기서는 이 자기부담 자체가 10만 원을 초과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소손의 면책금으로 이제 이걸 이제 부담하고 나머지를 이제 지급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번 내용들을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시설도 근데 용어가 보험 가입 금액이 아닌 뭐라고 말씀드리죠? 뭐 제조달가액. 어떻게 보면 제조달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가액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피해가 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손해액이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자기부담금을 빼주는데 그 자기부담금은 그 시설에 따라서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차감하는 것들은 약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자기부담 비율에 대해서만 따로 별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특별히 이제 이게 아마 아직 가축 전까지 전부적인 내용들이에요.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비율들이나 보험 가입 금액을 또 품목마다 약간 상이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제도 그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어떤 품목은 50에서 100%, 어떤 품목은 뭐 80에서 130%, 어떤 품목은 90에서 뭐 130%, 네,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할 때 기준 자체가 약간 차이가 났었고 기준이 어떤 거는 평년 수확량에다가 가격을 곱하거나 어떤 품목은 표준 수확량에다가 가격을 곱하거나 또 어떤 품목들은 이렇게 재배 면적에다가 보장 생산비를 곱하거나 아니면 어떤 재배 면적에다가 가입 면적을 곱하거나 이런 건 생산비를 곱하느냐 면적을 곱하는 거냐 가격을 곱하느냐는 또 그 다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어제 저희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부분들 정리된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큰 틀은 이걸 통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험 가입 금액은 이제 이러한 걸로 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아니면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내용을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관 종합 투에 대한 부분들 보면 결국은 아까 감수량에다가 미보상하는 감수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수량을 한 값에다가 각각에 대한 가격을 곱해줘서 산출하는 게 적관 종합 투에 대한 착과감소 보험금이었고요. 역시나 이제 누적 감수량 같은 경우도 아니 그 과실손해 보험금도 어떤 누적된 감수량에다가 미보상된 감수량에다가 자기부담 감수량을 차감을 해서 거기다 가격을 곱해서 가격을 곱해야 이제 보험 금액으로 환산이 되니까 그렇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봤던 가, 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기부담 감수량이나 자기부담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을 곱함으로써 자기부담금이 되는 거예요. 훑고 자세한 것들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적과 종료 이전에 착과 감소량이라는 거는 저희가 평년에서 이 적과하고 착과량이라는 거는 달려있는 부분이니까 수확량을 뺀 게 감수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흔하게 수확량, 아니 평년 수확량 가입했던 거에서 수확량을 빼면 감수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 또 여기서 응용을 해야 되는 것들은 또 그 품목에 따라서 또 자세하게 볼 거고요. 쭉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이항 직파, 제2항 재직파 같은 경우는, 뭐 2항 직파 같은 경우는 아예 불능한 상태니까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이 100%가 나온 거예요. 100%. 보세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시되 그냥 똑같은 유형으로 나왔던 것들이라 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 되세요.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가 아예 이항직파하지 못하니까 100%가 피해가 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10%만 준다는 거는 자기 부담 비율은 90%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이제 좀 설명이 좀 산으로 가긴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이제 이러한 농지를 이항을 하고 직파를 하게 되면 그 모종값들이나 이항을 했던 수고비들 들어가는데 그것들에서 100%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10%만 주겠다. 그런 컨셉이긴 한데 이거를 가피자라고 넘겨가서 또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100% 페이를 났는데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100% 페이가 났는데 거기서 내가 부담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심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뭐 모종을 사고 수고비가 한 10% 정도만 내 영향력이 있고 90%는 그냥 본인 그 계약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10%만큼만 혜택을 주겠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세요. 마찬가지로 제2항 재집하도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면적이 피해가 났어요. 면적 피해가 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면적 피해로 나겠죠. 예를 들어서 면적 비율이 30%였다.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1천만 원에다가 30%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피해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다시 재이항을 하고 재직화를 하게 되면 이제 초기에 손해가 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적어요. 그러면 계약자 너희들은 이 정도 보장을 받고 나머지는 보장 못 해주겠다. 그런 개념을 보시면 되죠. 그럼 사실 여기서도 다시 1천만 원에서 75%는 계약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 왜 그러냐면 이거 기간이 짧은 기간 내에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었으면 결국에 이제 25%가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또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가 가피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자기 부담 비율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다가 이게 심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또 들어간 비용이 작기 때문에 10%만 지원을 해줄게, 25%만 지원을 해줄게,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뒷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이 경작불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65% 이상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산지 폐지나 아니면 수학 포기를 해버려야 돼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손해는 100%가 났어요. 사실은 65% 이상이라고 하지만 아예 이거를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수학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65% 피해가 났지만 아예 결국에는 100% 피해가 난 건데 거기서 100% 피해가 났지만 수학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자기 부담에 따라서 만약 내 부담 비율이 10%였다, 15%였다, 20%였다, 30%였다, 40%일 때 이 정도 각각 해당되는 만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라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한 유형에서 대신 이제 암기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시면 이제 불합격의 지름길이니까 개념은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엔 수학기 전에는 들어갔던 비용들이 적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도 들어갔던 비용들이 적은데 수학기 때하고 똑같은 피해율로서 다 인정해 줄 수는 없으니까 아예 처음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10%만큼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제2항 재집하는 경우는 한 25% 정도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수학 개시 전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도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한 30%에서 45%만큼, 그러니까 한 65, 만약 65% 피해가 났지만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보장 안 해주고 이게 폐기 처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그쪽을 이제 갈아엎고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계약자 입장에서는 한 70% 피해가 났지만 결국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피해는 100%지만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들이 그 뭐 2항이나 2항 집합불능 때보다 아니면 제2항 재집합 때보다는 더 많이 들어갔지만 수학할 때보다는 덜 들어가서 각각 해당 10%형은 45%만큼을 이제 보전을 해줄 거고 15%형은 42%, 20%형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장을 차등을 해서 해주겠다. 이때 이제 경작불능 보험금을 산정할 때 각각에 대한 비율은 전체 100%에서 해당 자기부담 비율 10%를 차감을 하고 그걸 2로 나눠준다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100%에서 10% 빼주면 90%에 2를 나누면 4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점은 소수점은 절사.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다 나오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개념들이니까 이해하시고 다른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논작물에 대한 수학 감소는 역시 가피, 자루하고 평수, 미평으로 간다는 부분들, 뭐 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밭작물도 가피, 자, 평수, 미평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옥수수 부분들만 지금 경작불능 내용 똑같고요. 나머지 뭐
재파종, 재정식도 같이 35% 정도만 보존을 해줄게. 20%만 보존을 해줄게.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 가입금액이나 피해율에도 곱하는 것들인데 품목마다 피해율 산출할 때 어떤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별도로 암기하셔야 되고 옥수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손해액을 산출해서 자기부담금 산출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수확량을 구하는 게 아니라 피해 난 부분에 대한 수확량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해 난 수확량에다가 그러니까 말이 그대로 수확량이지 피해량에다가 가격을 곱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희가 말했던 손해액이 발생을 할 거고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면 자기부담금이 나옴으로써 결국에는 똑같은 유형인데 그거를 감수량, 피해량을 산출하느냐 수확량 산출하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각각 이렇게 감자에 대해서는 병충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추나 브로콜리의 생산비 부장은 보험 가입금액이 있는데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를 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험 가입금액에다가 피해를 곱하는데 품목마다 특징이 이제 잔존 보험 가입금액 보험금을 한 번씩 지급하면 차감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품목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생산비 보장에 대한 제가 얼핏 설명을 드렸잖아요. 각각에 대한 기간에 따라서 경과 비율이 곱해지는 부분이 차등이 되는 거고 결국에서 거기 자기부담금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을 플러스 알파로 해주는 거고 자기부담금 빼면 되는 거고 각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 생산비 보장 가짱물에서도 똑같이 가피자로 끝나는 거고 이 각각 피해율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같이 왜 이렇게 구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인삼도 가피자인데 지금 이제 이 피해율을 가는 부분들도 같이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같은 유형으로 피해율을 거의 구해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좀 이따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배 시설, 이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도 결국에는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는 건데 자기부담금은 해당되는 시설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손해액 또한 제조달 가액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제조달 가액도 어떻게 보면은 보험 가입금액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그 제조달 가액이 시설은 감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신축 가액으로 재건축 가액으로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방식은 거의 아예 같은 방식으로 해서 산출한다. 과수도 역시나 가피자로 산출하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으로 해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감귤 부분들을 역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하는데 각각 보험 가입금에다가 해당되는 각각에 대한 피해율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것들을 각각 곱함으로써 산출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또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금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거고요. 손해액도 보험 가입금에서 피해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것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다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네, 복분자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또 가치를 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보험금이 구하는 게 다 나왔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는 이제 품목별로 들어갔을 때 좀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처음부터 적관종합2부터 해서 각각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보험금이나 피해율을 구하는 것들은 1과목이나 2과목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시면서 그 품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피해율만 따로 막 정리를 하시고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한데 기초 베이스가 없이 그것들을 막 하다 보면 처음 한두 개 품목, 몇 개 품목은 잘 이해도 되고 암기가 되는 것 같고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68개, 앞으로 이제 한 71, 2개가 되는 품목들이 섞이다 보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큰 틀은 이제 이걸로 해서 진행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산비 보장 가짱물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래서 경과비율이 들어가고 이 시점에 따라서 어떤 것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피해율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논작물, 과수, 밭작물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소한 해당하는 품목이 90% 이상을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수확할 때도 수확 시기가 유사해요. 거의 같은 품목이 되니까 품종에 따라서는 좀 약간 상이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달, 두 달 사이에 다 수확도 하고 하는데 좀 특징이 인삼이나 아니면 생산비 보장 밭작물, 그 다음에 원액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만 수확을 한다거나 아니면 긴 기간 동안 수확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원예 같은 경우는 이만큼은 뭐 고추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 저희가 그냥 흔하게 그냥 말해볼게요. 뭐 양파를 심고 있고 이만큼은 뭐 화해를 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예 생육 시계도 틀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 재배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뭐 2년근, 3년근 이렇게 4년근 이렇게 심을 수도 있고 또는 피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제 피해 면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수확한 양으로서 평가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각 해당하는 품목마다 약간의 좀 상이하고 개별적인 특징들이 있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게 보장 생산비 어떤 금액으로서 이거를 산출해서 접근을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수확량이나 피해 양으로서 접근하느냐 그런 것들만 구분하시면 되는데 충분히 이제 이런 것들은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같이 하나씩 정리하시면서 이제 앞에 나와 있던 요약 정리된 것들 쭉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진행을 할게요.